자, 이제 AMC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ew AMC라고 돼 있죠. 이제 몇 년 만에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책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제 그 새로 바뀐 이제 AMC 교재로 제가 강의를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찍었고요.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좀 포인트를 줘봤어요. 자, 볼게요. 제가 그 전에 교재가 나왔었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출판을 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비공식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AMC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문제의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쪽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MIT 문제라든가 하버드 MIT 경시라든가 지금 그 외에 다른 경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오픈됩니다, 어차피. 자, 그 문제들을 제가 이제 기존에 교재가 있었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나왔던 각 대학별로 있었던 수학 경시 교재 문제들을 이제 많이 추려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기존 교재도 이제 편집을 나름대로 꽤 신경을 썼지만 프린트를 수업하다 보니까 교재와 프린트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더라.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이제 프린트를 바꿨습니다. 바꿔면서 수업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문제를 이제 다시 책에다 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는요. 그다음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쵸? 특히 이제 온라인도 있었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이제 교재를 다시 이제 구성을 하고 강의 구성을 좀 다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 연구를 통해서 뉴 문제 반영이라고 돼 있죠. 물론 이제 기출 문제도 있지만 기출 문제도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난이도 있는 문제 다수 포함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비교적 쉬운 문제를 좀 제외시켰다고 돼 있는데요. 자, 제가 문제수를 늘린 게 아니라 문제를 일부를 빼고 일부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수는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조금 제가 이제 제꼈다고 하죠. 좀 뺀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재를 완전히 좀 다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번보다 강의가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MC8하고 1012를 잠깐 비교를 좀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이요. 제가 좀 이렇게 줍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좀 장난을 좀 쳐봤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장난을 쳐봤냐면요. MC8을요. 제가 A자를 지우고 줘봤습니다. A자를 지우고. 네. A자를 지우고 그냥 줘보니까 학생들이 바짝 긴장을 해요. 바짝 긴장을 해요.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10학년 학생들 얘기입니다. MC8이라고 딱 달고 주니까요, 찍어요. 딱 되게 사람 심리가 웃긴 것 같죠. 자, AMC8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AMC에서 고득점을 받았던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3월 달에 이제 에이미 이제 대비 시험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시를 공부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굉장히 조금 공부가 많이 돼 있는 학생들이죠. 저 이 학생들한테도 AMC8서부터 줍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수학 문제를 많이 해결할 줄 아는 학생과 해결을 덜 하는 학생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학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학생은요, AMC8 문제나 12 문제나 에이미나요, 어차피 쓰는 양은요, 비슷비슷하거나 좀 더 에이미 쪽이 더 많겠죠. 쓰는 거는 거의 동일하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학생들 있죠. 얘는 쉬워. 쉬운 건 잘 풀고 얘는 어려워. 이렇게 하는 학생들 있죠. 이 학생들은요, 점수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예. AMC8서부터 라이팅하는 원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매스는요, 솔브가 아니라 라이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AMC 강의 때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단어가 있어야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베리어블이 있어야 이퀘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베리어블 종류만 가지고 노는 거죠. 단어는 몇 가지가 있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리어블은요, 우리가 풀이까지 배우는 베리어블이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자, X, Y, 리얼 넘버라는 거 배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주기성을 주게 되죠. 피리오드를. 사인, 코사인입니다. 그죠? 얘를 업그레이드 시키죠. 자, 리얼 넘버. 거기다 뭘 갖다 붙이죠? 넌 리얼 넘버를 갖다 붙이죠. 그럼 뭐가 되죠? 컴플렉스 넘버가 됩니다. 컴플렉스 넘버 우리가 좌표에다 표현하고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인, 코사인을 또 만들어지죠. 좌표에 찍는다? 벡터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리얼 넘버를 가지고 하나씩 좀 더 좋은 업그레이드 별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보케블러리입니다. 하나하나에 뭘 배우는 거다? 고급 단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AMC는요, 걔네들을 가지고 꼼꼼하게 이퀘이션 라이팅하는 원리죠. 우리 학생들이 지오메트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오메트리가 알고 보면 제일 쉬운 겁니다. 우리 학생들 라이트 앵글 나옵니다. 3, 4 나오면 하이퍼티니스 5라고 바로 쓰고 지나가죠. 근데 앵글이 같다. 앵글 바이섹터 단어가 지나가면 이퀘이션 안 쓰고 지나갑니다. 지오메트리 경우는요. 우리가 이퀘이션을 응용해서 쓰는 게 없습니다. 이미 다른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 안 하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영어로 공부할 때요. 이런 공부, 성문종합 영어, 뭐 이 책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무슨 맨투맨, 뭐 이런 되게 유명했던 책입니다. 성문 영어, 뭐 맨투맨, 뭐 이런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교재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책들도 다 잘 돼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사형식이다 이런 걸 들어봤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I gave her a gift인데 제가 학교 시험 때요. 거꾸로 썼어요. I gave a gift her라고 썼다가 우리 선생님한테 빠따로 맞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거꾸로 썼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썼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쓰나요, 요즘에? 참 옛날에 영어를 헛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책 쓰면서 외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죠. 지오메트리가 똑같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만들었고요. 그 후대 만들어진 뭐 파푸스라든가 그래서 메네라우스라든가 다 뭐가 있다? 이미 공식화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갖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퀘이션 만드는 거. 그죠? 그래서요. 에잇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기본 이퀘이션 라이팅의 원리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 12 가게 되면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더 많아지고요. 베리어블에서 좀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 베리어블이 좀 더 고급화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냥 XY 갖고 풀 거를 좌표로 옮깁니다. 그래서 벡터 해석하게 되면 조금 더 심플한 풀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거지. 얘 따로 하면 안 돼요. 자, 넘겨볼까요? 의미, 중요성. 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 경시를 공부했던 학생들 특징이 있죠. 제가 그 어머님들 면담을 할 때 가장 아쉬운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인데 조금만 겸손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컨설팅 원장님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제가 에임스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에이미를 통과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에임스도 하지 말라는 거죠. 딱 보고 아니면 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도를 하면 확률이 있는 거고 시도를 안 하면 빵프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도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시도를 해야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에이미까지 통과돼야 반드시 이게 대학 갈 때 스펙이 된다? 대학 원서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그 뒤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AMC 성적만이라도 쓰게 돼 있고요. 자, 예전에는 MIT에서 기준도 잡아놨죠. AMC에서 114점 이상이면 인프레시브하고 이 학생들 중에 20%가 우리 학교 입학생 평균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요. 이런 말을 듣고 또 진짜 믿으세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포기. 그렇죠? 그럼 그 학생은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쭉 가는 거죠. 물론 AMC를 공부하고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것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AMC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이게 좀 실력이 갖춰지게 되면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어필할 게 많습니다. 자, 물론 대학 원서에 내가 한 줄 AMC 성적 받았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되나요? 학교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죠. 어떻게 보면 통합교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얘가 수학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만듭니다. 자, 매스 리서치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죠. 이 모든 게요, AMC 하나가 있게 되면요,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어필이 되는 거죠. 맞나요? 우리가 SAT2 서브젝트 테스트, 매스 레벨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의무적으로 보는 시험이에요. AMC라고 하는 거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의무가 아닌 시험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챌린저블 할 수 있는, 챌린저블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학생이라는 거죠. 대학에서는 이렇게 챌린저블한 학생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논문을 썼다, 과학 논문을 썼다, 그래도 AMC 성적이 하나 있다. 이게 대학에서 매치가 딱 봤을 때 매치가 잘 된다는 거죠. 수학이 좀 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자, 의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제자들 중에 또 AMC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학 스펙을 많이 쌓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잠깐 볼게요. MIT 같은 경우도요. 잘 보세요. AMC 10 써라, 12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에이미 써라, 에이미 써라. 자, AMC는 2번 볼 수 있지만요. 에이미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10 보고 에이미 쓰고 12 보고 에이미 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끔가다 우리 좀 죄송한 얘기 좀 하자면 국내에 있는 학생들, 국내 학생들이요. 우리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학교들 있죠. 그렇죠? 예, 약간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라든가 특수학교에 이 우수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도 너무 우수한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시니어 때 원서 문의하러 왔을 때 제가 보면요. 한숨이 픽 나옵니다. AMC를 3년 꾸준히 봤어요. 근데 12만 봤어요. 12만 쫙.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공부 좀 잘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10 보는 게 창피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12만 봅니다. 12만 3년 보고요. 원선은 빈칸이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칼텍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12만 두 번 넣게 돼 있죠. 12를 놓으면요, 우리가 반드시 에이미도 넣게 돼 있죠. 에이미, 그쵸? 스테일 12를 써라, 12 써라. 에이미 가장 좋은 거 하나, 에이미 두 번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에이미도 2년 이상 꼭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텍 같은 경우는 10학년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됩니다. 9학년 때 10을 봤으면요, 10학년 때 10도 보고 12도 보고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좋다는 거죠. 그쵸? 예. 예일도요, 이제 AMC나 다 쓰게 돼 있습니다. AMC, 에이미 다 쓰라고 돼 있죠. 이렇게. 카네기도 진짜 굉장히 AMC를 좋아하는 학교죠. 10 써라.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옵셔널. 또 12 써라. 옵셔널. 그쵸? 예. 근데 에이미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에이미가 통과를 못하더라도 본인 성적을 좀 어느 정도 써내야 됩니다. 예. 빵점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몇 개라도 써내면 입상이 안 되더라도 USMO 퀄리파이가 안 됐다. USMO 퀄리파이가 안 됐다. 그래도 써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브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AMC, 에이미 써내라. 이상하게 어머님들 이런 얘기만 하세요. 브라운은 문과적인 대학이 아닌가요? 미국 대학에 문과이과 개념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공대 전공하다가 정치학으로 가고 막 이럽니다. 그쵸? 예. 바이오 전공하다 말고 영어 영문으로 가고. 예, 뭐 왔다 갔다 해요. 한국처럼 이렇게 문과이과 딱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굳이 할 거고요. 지금까지 수학을 잘했던 학생들이 브라운 대학에 굉장히 진학을 많이 했습니다. 수학 스펙이 뛰어났던 학생들이요. 예, 굉장히 그런 학생도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운 대학교가요. 자, AMC, 에이미를 잠깐 설명을, USMO까지 설명을 드리면요. 자, AMC는 지금 말씀드렸죠. 10, 12로 구별이 되고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AMC 10의 경우는 상위 2.5%, 12는 상위 5%가 입상을 하게 되죠. 그 시험 문제 자체는 어려워 보이지만요. 입상 자체가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베이스로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거의 맞으면 6점, 답 안 쓰면 1.5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기본 문제에서 한 두세 개 더 맞으면 입상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에이미라고 하는 거는, 자, AMC는 두 번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되죠? 15문제 주관식 단답형으로 보게 되죠. 답은 0서부터 999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문 에이미를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문제 난이도도 있고요. 입상 USMO 퀄리파이어 또는 10을 봤던 학생들은 에이미는 AMC 10을 보나 12을 보나 같은 시험지를 보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USA모냐, USJ모냐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요. 대학에서 보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대략 USA미가 한 280명 정도가 이제 입상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USA모 올라간 학생, 그냥 USM 올라간 학생이 한 230, 40명 정도 이렇게 좀 선발이 되죠. 3시간 동안 15문제를 풀죠. 예,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얘는 할만한데 얘는 신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겉보기에 세 보이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라이팅할 게 좀 조금 더 늘어난다 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고득점자들은요, 1번 문제나 마지막 문제나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죠? 쓸 게 좀 적네, 쓸 게 좀 많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배려부를 좀 좋은 거 써야겠네, 좀 그냥 이걸로 써도 되겠다. 이렇게 대학 성적가 잘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USMO는요, 이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볼 수 있죠. 나는 미국인이 아니어도요. 한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시민권자만 볼 수 있는 시험이죠. 예, 9시간 시험 보는 거 아시죠? 6문제, 4시간 반씩 두 번에 나눠서 봅니다. 한국에서는 야밤에 오죠, 이거. 그렇죠? 자, USMO 통과되게 되면 MOSP라고 하는 매스 썸머 올림피아드 캠프로 가게 되죠. 예, 매스 올림피아드 S 썸머 캠프. 거기 갔다 오면 뭐 대학교 몇 개는 개런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강의 교재가 이제 도비 출판사에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AMC 저작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가 도비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자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식 허락을 받고 이게 저는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AMC 문제를 막 남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저자 활동하면서 도비 대표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라고 돼 있죠. 자,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를 500개, 1000개 막 풀면 늘까요? AMC에서요. 자, 그냥 문제를 줬을 때 12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90점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이요. 여기서 120점대 후반 정도까지 가는 데는요. 대략 250문제 정도입니다. 공부하는 게요. 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난이도가 어려운 것만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우리가 꼭 연습해야 될 그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마다 필요한 개념을 적어 소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핵심적인 문제가 굉장히 제가 이 교재 구성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가장 성공했던 케이스, 그렇죠? 저는 매년 프린트를 바꿨거든요. 매년 프린트를 바꾸면 그것들을 가지고 교재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현역에 또 아이들 프린트를 주고 나면 그게 또 돌더라고요. 이 학원적으로 뭐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갖다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느라고 매년 바꿨고요. 또 이제 그 여기저기서 경치들 좋은 게 많이 나오죠. 그것들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이제 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1년에 제가 외국 경시 문제를 풀어서 솔루션 다시 만드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문제 이상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이 문제만큼은 이번 프린트에 꼭 섞어야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학생들한테 제공했던 거 이런 거 다 이제 섞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교재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실력을 반드시 올릴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는 저 문제 푸는 것보다도요. 단원마다 자세한 개념 설명한 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제가 써놓고도 좀 쑥스럽네요. 자, 난이도 순으로 구성 안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강박관념을 깨고 싶었어요. 뒤로 가면 어렵겠지. 실제 AMC는 뒤로 갈수록 좀 난이도가 세 보입니다. 쓸 게 많아지는데요. 예. 근데 항상 그랬죠. 문제를 받아도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쓸 게 많다 적다로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재도요. 약간 중간이 어려울 수도 있고 후반이 좀 쉬울 수도 있고 막 섞어놨습니다. 조금. 자, 그 다른 경시 문제들도 엄선해서 교재 구성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굉장히 퀄리티 좋은 문제들만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강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잠깐 이거 조금 더 얘기하고 좀 해볼게요. 그 강의 구성을 제가 이렇게 좀 해놓은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요. 나 저 12 봐요. 물론 우리가 강의상 어쩔 수 없이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온리로 빼놓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다 하셔야 됩니다. 10 하는 학생도 다 하셔야 되고요. 12 학생도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저번에 강의 이제 저번에 제가 몇 년 전에 강의 찍었던 게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의를 찍었을 때 학생들이 12다. 그럼 12 봐야 돼? 이것만 신청해요. 그랬다고 보니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세요. 일단 구별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놨죠. 더 많죠. 사실 이게 더 적었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물론 컴플렉스 넘버라든가 트리고노메트리 파트를 제가 약간 좀 빼놨습니다. 12라고. 근데 우리가 10을 공부한 학생들도요. 컴플렉스 넘버를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문제에서 얘는 컴플렉스 넘버야 이렇게 안 줘요.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풀어야 될 게 피타고라스 복잡하게 풀어야 될 게 컴플렉스 넘버로 풀면 좀 더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고급 베리어블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12 한다.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나는 10 본다? 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그래도 단원을 꽤 많이 빼놨어요. 12라고. 빼놓고 나서도 후회스러워요. 10 하는 애들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동영상 강의상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됐었거든요. 자,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거 단원 구별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요. 학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문제는요? 문제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차이를 두죠? 10과 12는요. 성적 좀 되는 애들, 성적 좀 모자른 애들 이렇게 제가 관리를 합니다. 10 가르칠 때는요. 똑같은 문제, 전체는 같은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된다? 쓰는 원리서부터 다시 가르치는 학생들. 12 클래스는요. 이미 저랑 많이 공부했던 학생들. 자꾸 좀 더 쓸 게 많은 문제들 제가 제공하는 게 12 클래스 이렇게 되죠. 문제는 거의 똑같이 갑니다. 단원 구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단지 오프라인에서는 12 클래스에서는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양이 조금 더 많아진다는 거죠. 같은 단원이라도. 그 정도 차이를 두지 제가 단원 구별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눈 거지 그냥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12만 띡 쐈다. 뭐야 이거 딴 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하라는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수학 내서 볼까요? MC10은요. 가장 중요한 게 10, 12를 구별할 때 트리고노메트리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리고노메트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인데요. 어쨌든 알지브라 트리고노메트리까지 배운 학생들, 그쵸? 이제 알지브라에서 절반 정도죠. 한국에서 고1 수학까지 배운 학생 애매합니다. 사실은 약간의 교과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배운 학생들은 잘 따라오더라. 그 평균치를 적은 겁니다. 자,
12는요. 프리캘큘러스 트리고노메트리 한 반 정도 배운 학생이죠. 그러니까 트리고노메트리 절반이 아닙니다. 프리캘큘러스 절반, 그 다음 알지브라2도 절반 정도 배운 학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12도 마찬가지로 고1 수학까지 배운 학생으로 기준은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따라올 수 있더라 이거죠. 효과적인 수강 방법 좀 볼게요.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자, 쉬워 보이는 문제도 제가 반드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뭔가 얘기하려고. 예, 강의 있고 본인 풀이와 선생님 꼼꼼히 비교하라. 그쵸? 자, 적어놨죠. 예, 에임시 8로부터 에임의 풀이가 나오고 12의 풀이가 나옵니다. 기본 원리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보란 얘기입니다. 미리 풀어보는 강의를 보도록 한다. 자, 미리 다 못 풀어보는 이게 가장 권장사항이고요. 시간상 그게 안 되면요. 그래도 어프로치라도 좀 어떻게 써야겠다. 감까지를 잡아놓고 같이 보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권하는 거는 일단 미리 풀어보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3번 이상 반복해야 됩니다. 그쵸? 3번만 합니까? 4번, 5번. 어떤 학생들은 지금 MIT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갔더니 에임시 문제를 또 많이 다룬다고 그래요. MIT에서도요. 근데 제가 줬던 프린트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풀었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를 줘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런 거 있죠. 응용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죠? 창의력과 응용력? 사람이 그런 게 있나요? 우리 그런 상황 없습니다. 가끔가다 있어요. 대부분 없죠. 어떻게 나오는 거죠?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돼 있을 때 주입이 된 상태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것만큼은 3번, 4번, 5번 반복해서 풀어서 완전히 머릿속에 숙지하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기계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어떻게 된다?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봐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죠. 문제들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음미하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죠.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할 때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앵글 바이섹션 이퀘이션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앵글이 같으니까 우리가 더블 앵글을 쓸 수가 있었고 이렇게 줄이고 계속 이런 생각 중얼중얼 내가면서 가는 얘기죠. 모든 강의를 수강합니다. 그쵸?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쵸?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구별 두지 마세요. 10, 12를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구별을 둔 겁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 이제 말씀을 하나 들어볼게요. AMC를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기출문제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죠. 다운을 받아서 맨날 풀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 거를 한 10세트, 15세트 풀어봤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 맨날 똑같습니다. 100분이면 100분 다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요. 1번서부터 15번까지 풀면 안 돼. 그 이후에서 자꾸 틀린다. 그리고 1년 동안 공부를 했다. 정말 바보짓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 행동은요. 1년, 2년, 3년 해도 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앞에 막 맞아요. 막 맞고, 막 뒤에 틀려요. 다시 보고 이해를 가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 가고, 끝. 그다음 또 뭐, 앞에 막 맞아요. 뒤에 또 막 틀려요. 또 모르죠. 이거 계속 반복 패턴이에요. 반복 패턴. 이거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배로 꼼꼼히.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제도 앞에 거랑 똑같이 보이게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푸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교재하고 강의를 구성하면서요. 그렇죠? 이 교재를 구성하고 이 강의를 찍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은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제 강의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가 더 풀고 싶다. 뭔가 더 풀고 싶어 미치겠다. 이 강의를 보면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도 한 번 더 반복,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구구단처럼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이걸 반복해서 세팅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난 그래도 머리가 터질 거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이트 가서 기출문제 몇 개 더 다운받아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자, AMC 강의가요.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요.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수백 명입니다. 1년에. 굉장히 오프라인에서도요. 굉장히 수백 명의 학생들 1년 동안 제가 가르칩니다. 자, 이 학생들한테 저는 매번 신선한 문제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강의를 찍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재를 만들면서도 신선하게 조금 더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 강의, 제 동영상 강의만 보고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전의 강의도 사실은 이 전의 강의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교재를 업그레이드 시켰죠. 이 전의 강의만 갖고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왔다. 자,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강의와 교재는 저번보다 훨씬 더 많이 좋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제 강의를 믿고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알제브라 파트죠.
뭐 이제 한국말로 치면 대수 파트죠. 대수 파트인데요. 이게 조금 이제 어느 단어를 알지브라로 뺄지 뭐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재를 구성할 때 사실 이제 알지브라가 반, 지오메트리가 반이죠. 근데 이제 알지브라라고 말을 뺀 거는요, 약간 언어적인 문제들을 다 이쪽으로 제가 모았습니다. 자,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베리어블 개수하고요, 이퀘션 개수는요, 항상 같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약간 특성을 갖는 게 있었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인테저 같은 거였죠. 자, 왜? 카운팅 넘버다 보니까 이퀘션 한 개만 있어도 베리어블 개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문장 만든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단어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자, 수학은 뭐였죠? 베리어블로 이퀘션을 라이팅하는 겁니다. 영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이 베리어블 중에 뭐가 있냐 이거죠. 뭐가 있죠? 리얼 넘버. 자, 리얼 넘버에다 넌리얼을 갖다 붙였어요? 뭐가 되죠? 컴플렉스. 그쵸? 자, 리얼 넘버 크기만 갖고 있죠. 거기에다가 디렉션을 갖다 붙였다? 벡터. 맞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주상을, 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일어나는 그 길이 변화를 나타냈다. 앵글과 길이의 변화. 뭐였죠? 사인, 코사인.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쓰는 베리어블이 이런 게 답니다. 지금. 그쵸? 예. 네.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쓰는 연습이에요. 쓰는 연습. 자, 우리가 쓰는 연습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언어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니까 자, 요런 거를 좀 저랑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다 AMC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도 좀 있을 거예요. AMC 문제 자체가 주관식은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주관식 문제는 아닌데, 또 여러분들 좀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이제 쉬운 문제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쓰기 쉬운 거서부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서부터 다 있을 겁니다. 자, 1번서부터 볼게요. 자, 1번 같이 보시죠. 1번 보시면, 자, 넘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 2, 2, 그 다음 3, A, B, 11 이렇게 적혀있죠. 몇 개죠? 자, 1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미디안이 3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두가 2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보면 모두가 2다. 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죠. 다음 중, 자, 밑줄 쳐보세요. could be죠. could be.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답이 되는 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AMC나 SAT 원매스나 이제 보시면 매스2C나 자, 이런 표현을 좀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답이 얼마냐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걸 찾고 있죠.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것 하게 되면요. 자, 답 중에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답을 찍어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으면 찍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네. 아예 가망성이 있는 거 갖다 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멀티플 초이스라면 플러그인해서 찾아볼 수 있겠죠. 초이스를 보고. 그렇죠? 또는 어느 범위 안에 x가 1서부터 3까지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1.1서부터 2.9까지죠.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에버리지가 될 수 있는 것에서 3, 4, 4.5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볼게요. 자, 평균을 잡아보죠. 평균 몇 개예요? 이게 9개였나요? 9개. 다 더해볼까요? 6, 7, 10, 13, 24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죠. 자, 얘가 민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A 플러스 B는요. 3, 9, 27,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 플러스 B가 3이 될 수 있어요? 이 크기 순으로 배열한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될 확률이 전혀 없죠. 그럼 갖다 버리는 거죠. 자, 이게 could be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답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따져서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자, 다시 9하고요. 24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죠. 얘가 얼마가 될 때냐면 얘가 4가 될 때죠. 4가 될 때.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어떻게 되죠? 4, 9, 36, 12가 됩니다. 자, 12가 될 수가 있나요? 예, 가능성이 있어요? 4, 8.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모두가 2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인테저란 말이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거 뭐 이런 것도 되겠네요. 4.5, 7.5 뭐 여러 가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되겠네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느낌을 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4.5라고 돼 있어요. 이거 9하고요. 24 플러스 A 플러스 B죠. 자, 얘가 4.5가 나왔으면요.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거는 4, 9, 36, 5, 9, 45. 16.5. 될 수 있나요? 충분히 되죠. 6.5, 10. 그쵸?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네, 6하고 10.5도 되겠고요. 그럼 누구도 된다? 당연히 얘도 되겠네요. 그래서 2, 3 찍으셔야겠죠? 네, 답 D번이네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1번 문제. 자, 2번 문제는요. 여기다 쭉 좀, 자, 이거 좀 지우고 쓸게요. 이거 좀 길어질 것 같아갖고요. 자, 2번 문제 읽어보세요. 어느 농장에 그 뿅아리들이 뿅뿅뿅 튀어나온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병아리들이 부화가 된대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만 85마리 치크가 태어났는데, 자, 10월 10일에는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태어난다. 가장 많이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is the least number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 밑줄 쳐보세요. 가장 작은 넘버. 최소 넘버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리스트 그레이스가 들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더 꼼꼼하게 따주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could have been입니다. 10월 10일에 태어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could have been 밑줄 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2번 좀 볼게요. 아니, 이거 무슨 문제 같아요? 인테저예요. 동물 몇 마리. 병아리가 1.5마리 있다. 한 마리 있고 한 마리 몸통만 왔다 갔다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테저죠. 인테저 무슨 넘버예요? 카운팅 넘버입니다. 수학을 쓴다는, 그러니까 푼다는 개념보다 나는 쓴다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0월 달이 있어요. 옥토버. 자, 10월 달이 있는데 1일, 2일, 3일, 4일. 자, 10일만큼은 더 태어난대요. 10일, 12, 어떻게 돼 있죠? 30일. 자, 31일까지일까요? 10일에서 학생들 이거 1, 2, 3, 4, 5, 6, 7, 8, 9. 31일까지네. 이런 말 줬어요? 안 줬어요? 이런 말 안 줬죠? 왜 안 주는지 아세요? 예, 답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를 안 하면 수학은 완벽한 인포메이션을 준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런 인포메이션이 안 나왔다? 답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기해 좀 볼게요. 카운팅 넘버잖아요. 우리가 찾는 거 이날 몇 마리가 태어났겠냐. 초이스 보고 찾아볼게요. 될 수 있는 거. 만약에 한 마리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 빵마리 태어나야 돼요. 빵마리.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85가 될 확률이 있어요? 1%라도 지금 찍으라는 얘기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냥 A번 갖다 버리는 겁니다. 자, 2마리 태어나면요. 한 마리일지, 빵마리일지, 한 마리일지, 빵마리일지, 빵마리일지, 한 마리일지, 한 마리일지, 한 마리.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85가 될 확률이 전혀 없죠. 이거 맥시멈 태어나도요, 32마리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3마리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빵마리일지, 한 마리일지, 2마리일지, 한 마리일지, 2마리일지, 한 마리일지, 빵마리일지, 2마리.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 맥시멈 태어나도 몇 마리가 되겠어요? 2마리씩 30일. 60, 63? 아유, 85 택도 없네요. 그쵸? 자, 만약에 4마리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빵마리일지, 한 마리일지, 2마리일지, 3마리일지, 3마리일지, 2마리일지, 한 마리일지, 2마리일지. 어떻게 알아요? 자, 맥시멈 몇 마리까지 태어날 수 있어요? 3하고 30일씩 하게 되면 뭐가 되죠? 94마리까지 될 수 있네요. 그쵸? 85가 될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있죠. 예, 그럼 되는 겁니다. 4마리였네요. 5마리가 돼도 한 마리일지, 빵마리일지, 2마리일지, 3마리일지, 4마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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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마리일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85가 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넘버는 이 뿅아리 몇 마리서부터 4마리서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마리 찍으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거 풀었어요? 쓰는 겁니다. 수학이 이런 거예요. 쓴다. 꼼꼼하게 쓴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아주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3번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좀 지워볼게요. 우리가 이제 3번을 하기 앞서서 이 퍼센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퍼센트. 그쵸? 자, 퍼센트는요, 이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이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학생, 50% 내라. 그러면은, 뭘 달라는 거죠? 돈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겁니까? 자, 50% 내라. 내가 10,000불이 있었습니다. 5,000불 내놔. 이거잖아요. 그쵸? 빵 2개 있었어요. 1개 내놔. 이거 아닙니까? 뭘 가리키는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 커먼 팩터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커먼 팩터를 빼게 되면 요거 이렇게 된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깐 얘기 볼게요. 만약에 my income 첫 2년 동안은요. 2년 동안 20%씩 다운되다가 그죠? 자, 3년째가 됐어요. 그때는 30%가 올랐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럼 20% 매년, 자, 이건 이제 이열리라고 잡아볼게요. 자,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0.8을 곱하고 이러는데요. 그 과정보다는 우리가 꼼꼼하게 풀어쓰는 연습을 좀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0%가 1년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마다 이게, 자, 얘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현재 나의 인컴에서 1년 뒤에는 20%가 떨어지겠죠.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뭐 10,000원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000원 벌었어. 그 다음에 이제 8,000원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나의 인컴을요, I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자, 1이어가 지납니다. 1년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뭐가 된다? 이거에 20%가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잘 잡아내세요. 곱하기 1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컴팩터 i를 빼고 나니까 1 빼기 0.2가 돼서 0.8 이렇게 됩니다. 1년 뒤에. 자, 그러면 여기서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2 years. 자, 2년이 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자, 0.8i에서 다시 뭐가 된다? 0.8i에서 몇 퍼센트가 빠진다? 20%가 빠지겠죠. 그럼 여기 곱하기 1이 숨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 컴팩터 빼죠. 0.8i에 다시 뭐가 된다? 1 빼기 0.2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0.8 스퀘어 i 이렇게 되겠죠. 요 패턴 한 번만 보세요. 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거지만 좀 풀어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여기서 뭐 어떻게 된다? 30%가 잉크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0.8 스퀘어 i에서 플러스 뭐가 되죠? 0.8 여기 스퀘어 i에서 곱하기 30%가 또 붙겠죠. 그러면은 컴팩터 1 있나요? 1. 그렇죠? 이거 뺍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0.8 스퀘어 i에서 뭐가 되죠? 1 플러스 0.3, 1.3 이렇게 곱한 게 3년째 나의 이제 인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 쓰는 이런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지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단어 같죠? 알geb라가 학생들이 조금 만만해요. 다른 단어보다는. 근데 수학의 기본 원리가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 뭐다 역시 베리어블 가지고 식쓰기입니다. 식쓰기. 자, 3번 볼게요. 3번을 보시면요. 자, 오리지널 프라이스 CD가 $10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그 세일 기간 동안에 얼마가 디스카운트 됐냐면 30%가 디스카운트 된다 이 말이 나오죠. 자, 30% 밑줄 쳐보세요. 얘가 가리키는 건 누구였다?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C에서 자, 이거에서 얼마가 빠진다? 30%가 디스카운트 돼요. 컴팩터 1. 자, 이거 C를 빼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0.7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한번 디스카운트 받았습니다. 근데 쿠폰을 사용해서 R%를 또 디스카운트 받았어요. 뭐에서? 세일된 가격에서. 여기서 얼마를 더 받습니까? 여기서 다시 R%를 또 받는데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써볼게요. 0.7C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0.7C에 여기서 얼마? 30% 이렇게 빠지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1 숨어 있죠. 자, 컴팩터 뺍니다. 1 빼기 0.3. R%라고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거 쓰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네. 0.7 그다음 100분의 100 마이너스 1 0.7C 1 마이너스 100분의 R. 예. 초이스에 B번에 있나요? 예,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이해가세요? 이렇게 풀어쓰기 연습을 하자는 거죠. 자, 계속 이제 퍼센트 얘기가 나와요. 자, 4번 좀 볼게요. 자, 벤턴하고 제인이 있습니다. 자, 셀즈 피플. 자, 이제 셀러리맨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벤턴의 먼슬 컴펜세이션. 자, 급여를 얘기합니다. 1,000불. 100만 원? 그렇죠? 여기다가 그 판매 금액의 10%. 자, 10% 밑줄 쳐 보세요. 그러면 이 10%가 가리키는 게 뭐죠? 10%가 가리키는 게 바로 판매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불에다가 판매 금액에다가 10% 붙여서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아마 자동차 세일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카 매니저들이 이렇게 좀 많이 하죠. 급여 자체가 구성이.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제인의 먼스 컴펜세이션이 역시 900불로 이루어져 있고 판매 금액의 15%를 받는데 자, 둘 다 세임 컴펜세이션을 받고 어떻게 돼요? 판매량도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15%의 대상도 판매량인데 이 판매량이 누군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2,000불어치 팔았는지 10,000불치 팔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매량, 세일즈 한 거, 그렇죠? 얼마인지 모르죠? 판매 금액. 배력이 있어야 뭐가 만든다? 이퀘션이 만들어지죠. 이거 자꾸 숫자 껴맞추기 하지 마세요. 우리 뭘 만든다? 이퀘션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배력을 한 개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배력을 한 개면 이퀘션 한 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벤턴부터 볼게요. 벤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1,000불을 벌어요. 1,000불을 벌고 얼마를 더 받아요? 2, 3의 급여는 X에 0.1 이렇게 돼. 0.1X가 되겠네요. 자, J는 어떻게 됩니까? 900불을 받고요. 뭐가 되죠? 판매 금액의 X. 배력 우리 두 개가 되지 않죠? 한 개가 됩니다. 같다고 돼 있으니까요. 근데 둘의 컴펜세이션이 어떻게 돼 있다? 이게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누우면 되겠네요. 어떻게 돼요? 지금
1000 플러스 0.1x는 900 플러스 0.15x가 되겠죠.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요?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니까 0.05x 이렇게 나오나요? 얘가 얼마? 100 이렇게 나오죠? 됐네요. 그럼 x 얼마 나와요? 여기다 이제 100 곱하니까 5x가 그쵸? 1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20 x가 얼마나요? 2000불 어치 팔았네요. 그래서 기분 좋게 2000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계산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2000불 쓰는 학생들 많아요. 자, 우리가 찾는 거는 자, 토픽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컴펜세이션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놓으셔야 돼요. 누니까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벤턴도 1200불. 그렇죠? 얘도 300이 붙으니까 뭐가? 1200불. 1200불이 이 사람들의 급여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죠? 베리어블이 있어야 이퀘이션이 만들어진다.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5번을 보시면요. 좀 볼게요. 5번을 보시면 역시 퍼센트 얘기입니다. 자, 어떤 스쿨이 있어요. 그냥 문제, 근데 안 어렵죠. 예, 좀 다른 단원보다는 조금 수월할 겁니다. 공부하시기가. 자, 5번을 보시면, 자, 어떤 스쿨에, 자, 학생의 30%가 여학생, 자, 20%가 안경을 썼답니다. 72명이 안경을 안 쓴 여학생이래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학교 토탈 학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토탈 학생이 얼마라서 이 토탈 학생을 뭐 X로 놓는다기보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 30%의 대상은 전체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뭐라고 놔둔다? 네, X라고 놔두게 되는 거죠. 자, 토탈 학생 수를 X라고 놔둡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 때 공부한 학생들 책을 보니까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 풀이 자체가. 해설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라고 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식을 세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값. 저 그 말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되게 기계적으로 돼 있어요. 한국 수학 자체가. 자, 그거보다 우리가 여기서는 내가 왜 얘를 X라고 넣었죠? 30%가 가리키는 게 얼마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쓰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30%. 그럼 이제 이제부터 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럼 여학생 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0.3x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20%라고 돼 있죠. 20%. 그러니까 여학생의 20%가 안경을 썼다. 그러면은 80%는 안경을 안 썼네요. 근데 안경 안 쓴 애가 나와요. 자, 이 여학생의 몇 프로? 얘 지금 80%는 안경을 안 쓴 겁니다. 얘가 어떻게 돼요? 72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쵸? 뭐 요거 우리가 찾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토탈 파퓰레이션이 나오겠네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 계산기 못 쓰죠? 계산기 못 쓰니까요. 손으로 다 노가다로 푸셔야 되죠. 자, 그럼 100 곱해볼까요? 3 곱하기 8x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72 빵빵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8, 9, 72. 그쵸? 3x가 얼마? x는 얼마? 300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게 처음부터 막 곱해서 가는 게 아니라 좀 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소수점 없애고 풀어 쓴 다음에 캔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미스 없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6번을 좀 볼게요. 엘라가 지금 실린더, 그러니까 이제 뭐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걸 측정하는 거죠. 지금 워터 그 실린더에다가. 근데 각 유닛 한 칸이 지금 3cm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지금 디크리징 됐다. 30% 밑줄 치세요. 30% 이게 타픽이죠. 30% 타픽이 아니고 30%가 가리키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5월 달에 물 깊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준 물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걸 지어볼까요? 그 또 그래프 보니까 밑에 잘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요. 숫자로 때려 맞추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한 대상이 안 나왔어요. 물 깊이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 여기서 얼마가 감소가 됐다? 여기서 30% 감소돼 있다고 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커먼 팩터 x 빼내고 나면 0.7x가 우리가 찾는 준의 물 깊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베리어블이 한 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지가 아니라 이 베리어블 한 개에 대한 뭘 세운다? 이퀘이션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 이퀘이션을 어디서 찾아요? 자, 나와 있잖아요. 5월과 6월의 물깊이 차이가 얼마가 된다? 지금 보니까 9cm가 됩니다. 그쵸? 예, 지금 3칸이죠. 3칸. 9cm가 되니까 이퀘이션 만들어져요. 이렇게 수학은 완벽한 인포메이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9cm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0.3x가 9가 되죠. 이거였네요. 그러면 3x가 얼마? 90. x는 30. 그 기분 좋게 30 찍으시면 되겠어요? 30. 아, 초이스 없네요. 기분 좋게. 그죠? 여기다 이제 얘는 30이었으면 얘는 얼마가 된다? 21cm가 되는 거죠. 답 D번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많이 풀게 되는데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수학의 진짜 본 실력이 이 알지브라 파트를 연습하면서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쉬운 문제 같지만 우리는 꼼꼼하게 배려를 가지고 이퀘이션 라이팅하는 이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